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기다리시던 일본의 고도 선생, 고도가 우이문 다카시마 카에몬 선생의 고도 역단 주역점 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아주 크죠. 본문만 584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입니다. 그리고 2도 인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고도 역단 주역점 책은 가격이 48,000원이고요. 제가 쓴 주역책은 38,000원입니다. 이 두 권을 합치면 86,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트를 함께 구매하시면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86,000원을 75,000원으로 할인해 드리고 월간 역학 1개월분 한 권 12,000원입니다. 그거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됩니까? 원래는 98,000원어치가 되는 거죠. 그걸 75,000원만 내시면 됩니다. 하나은행 저희 전화번호하고 같습니다. 02-2264-0258 끝에 1004만 붙이시면 됩니다. 거기로 75,000원 입금하시고 02-2264-0258로 전화하셔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저희가 이 책 두 권하고 월간 역학 한 권하고 해서 즉시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외이 어떤 친구가 찾아와서 말하기를 이 고도 선생한테 나에게 한 가지 바람이 있어서 어떤 고관을 만나 말하려 하는데 그 성부를 점쳐보고 싶다 하였다. 이에 입서에서 이에 초효를 얻었다. 이 꾀의 내 꾀인 우레는 움직이는 성질이 있지만 외 꾀인 산은 멈추는 성질이 있어서 이것을 인사에 비유한다면 내가 아무리 이루려고 했어도 그쪽은 멈춰서 응하지 않는 때이다. 점괘니까요, 이건. 이제 초회를 얻었으니 당신이 희망하는 바를 고관에게 의뢰해도 고관은 분명히 자네는 계산도 있고 지혜도 넘쳐 마음껏 이득을 얻으면서도 또 만족할 줄 모르고 나의 힘을 빌려 욕망을 채우려 하니 욕심이 한이 없다. 나는 관직에 있으면서 정무에 관해서 그의 상관한 봉급을 받고 있지만 국가를 위해 쓰러진 지 친구의 유족을 구제한다거나 교제 비용으로 써서 우리 집에는 여분에게 재산이 없다. 또 자네처럼 자산가의 사정을 듣고 그 요구에 따르는 법도 없다. 자네가 나에게 와서 터무니없는 희망을 의뢰하는 것은 때와 사람을 모르는 일이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랬더니 친구는 이 말을 듣고도 납득하지 못하고 고관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처럼 무정하게 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 고관을 만나 희망을 말하였으나 과연 사절당했다고 한다. 두 번째는 친구인 의사 이토 씨는 명의로 불리고 있지만 그 자식은 유신 이후 요코하마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찾아와 아들의 신상을 점치고 싶다고 해서 입소에서 산내이께에 이효가 나왔다. 이 꾀는 상꾀 산은 멈춰 있고 하꾀 뇌로 움직여서 즉 상악이죠. 턱악자입니다. 위턱은 멈추고 하악 아래턱은 움직여 전꾀를 합하면 큰 이과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이 꾀를 이라고 한 것이다. 또는 양이고 양이라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몸을 살찌우고 도덕으로서 마음을 살찌우는 것이니 인생에 있어서 하루도 빠뜨릴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이효를 얻었다는 것은 음이고 의무에 있으므로 재지와 기력이 모두 약하여 자식은 재학에는 우수하지만 장사를 하게 되면 기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생각한 바를 관철하지 못하고 간발의 차로 실기하여 좌절하는 일이 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은 이익을 얻을 때에도 자신은 이익을 얻지 못하고 때로 실패하여 당신의 저금을 소비했다고 들었다. 작년의 나이에 열심히 일을 하여 부모를 안락하게 모셔야 할 사람이 오히려 부모에게 기대고 있는 것은 사람의 상도에 어긋나기 때문에 전이 불경이라는 것이다. 그죠?
우려부터 길러지길 바라니 불경 상도에 어긋난다 그랬었죠. 지금은 수차례 실패로 마음이 나약해져 따로이 은거하며 친족의 도움을 얻으려 하고 있으니 간구이 우려부터 길러지길 바란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왕흉 가면 흉하다. 그대로 하면 흉하다 그랬지. 왕흉이란 지금 운이 쇠하여 좌절하고 있는 때에 장사에 손을 대려고 한다면 더욱 실패가 쌓여 친족들의 자산도 모두 잃게 된다. 그러므로 단전에 행실류야. 나간다면 그 통유를 잃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죠. 속히 장사를 그만두게 하여 이게 단전에 있는 것이 아니죠. 상전에 있는 건데 이게 잘못됐네요. 그렇죠?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역교재 146쪽 보시면 상활 유기정용 행실류야 그랬죠. 이게 지금 상전입니다. 상전. 상전의 행실류라고 하는 것이니 속히 장사를 그만두게 앞으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친구는 이 말을 듣고 탄식하며 영리와 현실이 조금도 달하지 않았으므로 즉각 폐점을 명하였으나 아들이 듣지 않으며 마침내 재산을 다 잃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명치 25년 1892년 국가의 기운을 점쳐 2의 3일을 얻었다. 또 중원을 점쳐 2의 초일을 얻었다 그랬거든요. 이게 굉장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 못하고 주요 내용만 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꾀는 움직이는 성질을 가진 뇌가 하꾀에 있고 멈추는 성질을 가진 산이 상꾀에 있어서 우레가 움직이려 해도 산 때문에 멈추게 되는 상이다. 이 이치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비유하면 입의 상인데 입은 위턱은 멈춰 있고 아래턱이 움직여 음식을 먹고 몸을 살찌우며 말을 하여 사상을 정립함과 아울러 마음을 기르니 이 꾀를 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꾀는 기른다는 의미이고 궤 형태를 보면 크게 입을 벌리고 음식이 없는 모양이니 실속 없이 큰 소리를 치는 상이다. 이제 국가를 점쳐 이 꾀를 얻은 것은 나라의 기운이 이로 향하여 상하의 인생이 모두 먹을 것에 급급하는 때가 아닌가. 먹을 것 때문에 심신을 힘들이는 것은 인간사 항상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지만 이의 때가 역의 64궤 가운데서 가장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심하니 지금 세간에 이르는 여러 가지지만 그 정신은 모두 이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 궤는 뒤집어도 이 궤가 되죠. 인민이 아래로부터 운동하면 정부는 위에서 이를 억제하고 정부가 이를 이루고자 하면 인민이 이것을 방해하는 상이니 상하가 서로 해방을 놓아서 국가의 진보를 늦추어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게 되는 때이다. 그래서 쭉 밑에 내려가시면 끝단락 보시면 지금의 임무는 가난한 인민을 유도하여 황무지를 개간시키고 국가가 공익사업을 일으켜 이것에 종사시키며 자활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선결 문제이며 이것을 이정길, 그죠? 바르게 길러야 길하다라고 하는 것이다. 관리자구 구실, 턱을 관찰해보니 스스로 음식이 들어오기를 구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이다. 그 밑에 단락 보시면 제3효의 사이에 불이 정용 10년 무룡 무유리. 상도에 어긋나게 길러지니 그대로 하면 흉하다. 10년 동안 쓸 수 없다. 무유리. 이로울 바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입사하여 이 효를 얻은 것은 국가가 마침 이 효의 기운을 만났다는 것이다. 대저 국가가 이루어진 까닭은 이른바 노력자 식인
노심자 시거인. 이게 논어에 있는 말씀이죠. 공자님이 그 자로한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노력자 식인. 예. 힘을 쓰는 사람은 남을 먹여 살려요. 사람을 먹여 살려, 자기가. 힘으로써 하는 사람은. 노심자 식어인이에요. 예. 마음을 쓰는 사람은 식어인.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먹어요. 식인자 치어인. 남을 먹여 살리는 사람은 치어인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져요. 식어인자 치인. 다른 사람에 의해서 먹고 사는 사람은 치인. 남을 다스린다 그 말이죠. 이는 천하의 통칙이다. 이효는 이에 반하여 상하 모두가 기른다고 하는 정도에 모순되고 있기 때문에 불이 정흉, 상도에 맞지 않게 길러지니 그대로 나가면 흉하다라고 한 것이다. 만약 지금 구제방책을 실시하지 않고 이것을 등한히 할 때는 후일에 큰 심을 예측할 수 없다. 또 지금부터 10년 후, 그죠? 그 다음에 대과가 되니까 태풍대과 상효의 기운이 되면 가난한 인문이 구학에서 구른다, 골짜기에서 구른다고 하는 맹자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상이기 때문에 10년 무령, 무유리 10년 동안 쓸 수 없으니 이로울 바가 없다라는 것이고, 이와 같기 때문에 천명에 따라 지금 이것을 실시하지 않으면 국가의 태평을 꾀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일본의 중요원을 점쳐서 얻은 초유의 사회는 사이 영귀, 관아타이 그랬죠. 너의 영험한 거북점괘를 버리고 나를 보면서 턱을 늘어뜨리고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상전의 얘기죠. 관아타이 역부족기야. 나를 보고 턱을 늘어뜨리고 있다고 하는 건 또한 귀하기에 부족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거북은 갑충 가운데 가장 신성한 것으로 기후가 그 성질에 맞지 않을 때는 진흙 속에 엎드려 먹지 않는다. 적당한 때에도 포식하지 않는데 이 효의 고유한 영덕을 버리고 이의 괴상처럼 큰 입을 벌려 제4요의 응효에 대해 포식하기를 바라고 있다. 또 초요의 양은 학괴의 주요이고 대중의 신임으로도 선출된 의원이다. 무릇 의원의 임무는 참으로 무거워서 그 한마디가 후일 국가의 법령이 되기도 하니 마치 거북에게 영덕이 있는 것과 같다. 적당히 음식을 취하고 말을 신중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분을 잊고 큰 입을 벌려 실속 없는 말을 하고 혹은 사효의 응효에 관하여 구하는 바가 있는 듯하다. 그러므로 응효인 사효의 관리는 이것을 보고 냉소하고 국가의 대사를 논의할 만한 기량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사의 영귀, 관아타의 흉이라고 하는 것이다. 생각한데 의원 가운데는 자산이 풍족지 않기 때문에 아래턱을 늘어뜨리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지만 그 바람을 이룰 수 없을 때 오히려 반대의 입장에서 이것을 제어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또한 이효가 변하면, 그죠? 지금 이효가 변하면 양효가 음효로 변하죠. 이렇게요. 그죠? 그럼 산지박이 돼서 무너지는 게 되죠. 군자의 도가 소멸되고 소인의 도가 우세한 때가 되어 괴성으로는 아래턱이 빠지는 상이 있게 된다 이 말이죠. 본궤에서 이양 턱으로서 기른다의 도가 아직 불완전한 것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시명에 따라 그 이양의 도를 강구하여 국가에 장애를 주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것을 천지, 양, 만물, 성인, 약, 현이, 급, 만민. 하늘과 땅은 만물을 기르고 성인은 현인을 길러서 만민에게 미치게 한다.
이 짓이 되의제 기른다고 하는 때의 뜻이 크도다라고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어떤 친구가 학력은 없지만 오랫동안 장사에 종사하여 유복하며 상당히 남자다운 친구다. 평생 자신의 무학을 한탄해서 자식만을 훌륭하게 교육시키기 위해 동경의 친구에게 부탁했었다. 원래 가정교육도 없었고 학교를 졸업하기는 했지만 그 사이에 나쁜 친구와 사귀어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다 이르기도 했지만 아버지가 무식하다 하여 그의 말을 어기고 자신의 말만 앞세우기 일수다. 때문에 친척들이 걱정하여 설교를 해도 모두 무식하다고 하며 학교에서 배운 것이 세상에 그대로 통용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년의 일방적인 의논에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부모나 친척들을 압박해서 재산을 분배받아 동경에서 변호사 일을 시작했다. 그런 한편 미국 수매에 손을 대어 순식간에 자본을 잃고 변호사 친구와 함께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담판을 시작했던 것이다. 이에 친척 등이 중자리했으나 부자 사이를 가로막았다는 구실로 이것을 법정에 고소하려고 하였으므로 친척들 모두가 입을 다물어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그 아버지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그 자식의 소재를 점치고 싶다고 해서 입서에서 이꾀의 사묘를 얻었다. 이꾀는 전꾀를 보면 큰 입을 벌린 모양으로 윗턱이 멈추어 있고 아래턱이 움직여서 음식을 먹거나 혹은 생각을 말하는 상이다. 음식은 사람에게 있어서 하루도 빠뜨릴 수 없는 것을 선비는 직록에 따라 먹고 농부는 수확에 따라 먹으며 공인은 기물을 만들고 상인은 그 물건을 유통시켜 그 이득에 따라 먹는 것은 모두 지력과 노력을 쏟아 처자의 생활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자식은 학문은 있으나 자식은 단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만 알았지 아직 인생의 권고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 지금 3위를 얻었는데 아버지 쪽에서 다달이 일정한 액수의 돈을 보내준다고 해도 아들은 승복하지 않고 재산을 전부 양도받아 자신 쪽에서 다달이 부모에게 일정액을 보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지가 이 같은 생각을 굳히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불의정용 상도에 어긋나게 기울어지려 하니 그대로 하면 흉하다라고 하는 것이다. 10년 모령 무유리 10년 동안 쓸 수 없으니 이로울 바가 없다란 도리를 알지 못하는 성질과 좋지 않은 습관이 원인이며 평생 개심할 사고가 없다고 하는 것이니 이제부터 단호하게 처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친구는 이 말을 듣고 탄식하여 완전히 가정교육을 태만히 한 결과라고 하며 반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돌아갔다 이 말이죠. 기가 막히겠죠? 자식이 가서 공부해갖고 변호사가 돼갖고 아버지는 무식하다고 해서 아버지 재산을 뺏으려고 그러면 요즘은 자식한테 맞아 죽거나 찔려 죽지만 않으면 효도니까 그게야 내무성 참사관 송본옥랑이 농미지방으로 출장을 명령받아 그것으로 출발할 점 임무에 대해 성부를 점치고 싶다 해서 입서에서 이의 사효를 얻었다. 이 꾀는 내 꾀의 내는 진으로 움직이고 외 꾀는 간은 멈춰 움직이지 않는다. 당신이 농미지방으로 출장 명령받은 것은 진제 명치 20년 4월 28일 애지현 일대에 농미 대지진이 발생해서 가옥 40만 2천여호가 파괴되거나 불타고 7,200여 명의 사망자를 낸 그 사건이란 말이죠. 그 후 뒤처리에 관한 것이겠지만 이 꾀는 아래가 움직이고 우위가 멈춰 있어서 이 이치를 신체에 비유한다면 입의 모양이다. 입은 음식을 먹어 몸을 기르고 말로서 마음을 기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른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 기른다는 것의 시작은 이른바 힘을 쓰는 자는 남에게 다스림을 당하고 마음을 쓰는 자는 남을 다스린다. 남을 다스리는 자는 남에게 양육당하고
남을 다스리는 자는 남으로부터 양육당하는 거죠. 그죠? 자기가 농사 짓지 않아도 되니까요. 남에게 다스림 당하는 자는 남을 양육하는 거죠. 먹여 살리는 거죠. 그것이 천하의 통치이다. 정부는 이런 통치에 따라 그 직책에 있어서 인민에게 길러지는 것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상인이 전이라고 하는 것이다. 호시탐탐 기옥축축이라는 호랑이가 하나의 획득물을 얻고도 여전히 먹을 것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가 인민을 구제하는 것이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다. 농미지진 때 인민구제에 있어서 재비축금을 막대한 돈을 국가에서 지출했는데 농미 분쟁은 마치 전쟁 시와 같은 상황으로 금, 은의 출납도 평상시처럼 감시할 틈이 없는 때였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이 구제를 위한 공금을 은닉한 일은 세상에 알고 있다. 당신이 그곳으로 간다면 즉시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될 것인데 이것을 호시탐탐이라고 하고 이외에도 이 같은 나쁜 사람이 있음을 추천한다.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기욕축축무구라고 하는 것이다. 이효가 변하면 서합이 되죠. 또 여기서 아까 그죠? 이렇게 되면 활의 서합이 되죠. 그럼 이건 이제 턱이었는데 이 안에 뭐가 하나 끼어가지고 이 사이에 턱 사이에 답답하죠. 이걸 끊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오는 거죠. 서업계는 재판을 하여 벌을 명확하게 하고 법을 정리하니 소징자를 이렇게 썼네. 소징이 대개의 상이 있다.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감옥에 가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 이 말에 수공하고 들어갔는데 그 후 이 점는 대로 나쁜 사람을 발각해서 집어넣었다. 이 말이죠. 감옥에. 친구가 찾아와서 어떤 고관의 생각을 점치고 싶다고 해서 입소해서 이에 사회를 얻었다. 점단 이는 기른다는 것이니 기른다는 것은 힘을 쓰는 사람은 남을 먹여 살리고 마음을 쓰는 사람은 남에 의해 먹고 산다. 남에 의해 먹고 사는 사람은 남을 다스리고 남을 먹여 살리는 사람은 남에게 의해서 다스려진다는 것은 천하의 통치이다. 능력과 지력이 동반되어 국가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제 사연은 음요로서 그 의무에 있지요. 지금 재지 기력이 모두 완전하지 못해 가까운 것을 보느라고 먼 곳의 것을 보지 못하는 일이 있고 후명이 방정하여 일을 하면 끈기 있게 하고 한번 어떤 일에 매달리면 해마다 끊임없이 해내는 사람이다. 그리고 속관이 말하는 바를 잘 받아들이며 과묵하고 위험이 있으니 이것을 전이길 호시탐탐 기욕축축무 라고 하는 것이다. 친구는 실로 가슴속을 엿본 듯하다고 하였다가 말이죠. 여기 이제 그 불교계 뭐 쭉 하면서 점을 쳐서 오효가 나왔다 그러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